근육은 40살을 기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70세가 넘으면요, 더 훨씬 급격하게 빠집니다. 근육이 줄어들어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쉬운데요. 근육 감소는 엄연한 질병입니다.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결국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근육,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근육은 전체 몸무게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다리는 물론 배와 얼굴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근육은 질긴 힘줄로 뼈와 연결되어 있고 뼈를 지지해줍니다. 근육이 오므라들면 뼈를 잡아당기고 반대로 근육이 늘어나면 뼈를 놓기 때문에 우리가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30대) 팔 근육의 단면을 보면 근육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이 적어지는 대신 그 자리에 지방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육은 근육 섬유다발로 돼 있고 근육 섬유다발은 다시 수많은 근육 섬유로 채워져 있는데요. 노화로 인해 재생되는 근육보다 손상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근육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기운이 없거나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주 넘어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줄어들고 신체 수행 능력이 줄어드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근력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간단하게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짐을 나른다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총량은요, 그 사람의 엔진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굉장히 큰 사람,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으면 이분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해도 이제 지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근육량이 굉장히 적으면 마치 경차가 여름에 에어컨 키면서 언덕 올라가기 힘든 것처럼 내가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상생활,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비타민 D는 바로 근력을 좋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그것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과 먹는 걸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 필요한 거에 10분의 1 정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것만은 영양제로 드셔야 돼요. 근육은 에너지 저장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고 모자라면 기운도 잘 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녁 먹었는데 설거지 할 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집에 가면은 곧장 저녁 먹고 TV 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리모컨 하다가 주무시거나 유튜브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 모셔다 검사해보면 대부분 근육량이 떨어져 있고 근력도 떨어져 있는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24시간을 사는 에너지가요, 어디서 오냐면 내 근육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으면 12시에 에너지가 끝나지가 않고 9시, 10시에 끝나게 되는 거죠. 이르면 7시에도 끝나요. 그리고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 내 감정도 굉장히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내가 되게 튼튼할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짜증이 안 나는데 내가 내 몸이 되게 힘들 때는 누가 조금만 자극을 하면 버럭 화가 나죠. 식구들한테도.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인 경우도 또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조금씩 손실됩니다. 근육량은요, 20, 30대에 최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 40살 정도부터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40살부터는 한 10년에 8% 정도 떨어지는데 70이 넘게 되면 2배 정도에서 15%가 떨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근육량의 감소에 선행해서 근력의 감소가 먼저 생깁니다. 이상하게 대부분의 분들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근육의 양이 많아요. 그런데 남자분에서 훨씬 더 근감소가 빨리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다면 언제 내가 근감소증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흔히들 얘기하시는 경우가 신호등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를 다 못 건널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올해 2번이나 넘어졌어요 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리가 너무 가늘어졌어요, 서 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때 누구나 바닥에서 자꾸 일어날 때는 바닥을 짚기는 하세요. 근데 바닥만 짚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벽까지 집어야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5kg 정도면 쉽게 들 수 있는 무게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쌀이 한 4kg 정도 되는 포대가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의 무게를 쉽게 들고 나르는 게 불가능하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간과 근육에 가장 많이 작용합니다. 운동을 덜해 근육이 부족하면 근육에서 작용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통로가 열리지 않아 혈당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많을 경우 혈당이 특정 통로를 통해 세포나 근육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액 내 혈당이 떨어집니다.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 통로가 더욱 늘어나 혈당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결국 운동을 하고 근육이 많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양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사용하는 주요 장기입니다. 우리 혈액의 혈당의 3분의 1 정도를 근육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육에는요, 포도당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의 양이 많아지면은 이 출입구의 개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에 혈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힘든 운동 말고 간편한 근감소증 치료제는 없을까요? 애석하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근감소증에 아주 효과적인 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임상시험 중인 약들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근감소에 도움을 주는 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지금 내 근육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연골이 아픈 환자에게 이 근력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근육이나 뼈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해줘야 관절을 잘 쓰는 건데, 가만히 있는다고 이 근육의 기능이 좋아지거나 뼈가 튼튼해지거나 연골이 생겨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적당한 정도의 자극,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줘야 근육의 기능도 유지가 되고, 연골도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 이게 더 퇴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심할 때는 통증이 있으니까 뭐 억지로 하라고 해도 못하지만, 그 심한 정도만 넘으면 뭐 약을 먹던 쉬던 해서 그걸 좀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은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운동 중에서도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오카인 호르몬은 근육 주변을 비롯해 내장 지방과 췌장, 간, 혈관과 뼈, 피부에 이르기까지 인체 내 다양한 장기들에 영향을 미치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마이오카인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인슐린의 효율성을 높여 혈당을 낮춰주고 염증 물질도 잡아줍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마법의 호르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근육도 운동을 할 때 호르몬을 만들어요. 호르몬을 만드는 이유는 모든 장기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 근육이 운동할 때 만들어서 각 장기로 가는 그 호르몬을 바로 마이오카인이라고 합니다. 운동하고 나면 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피부를 맨질맨질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도 나오고요. 또 운동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인지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호르몬도 나옵니다. 마이오카인은 한두 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한 3, 40가지쯤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요, 정말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70~80%가 수분입니다. 근육에서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모자라면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소화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아미노산은 근육으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단백질 식품이 보내는 신호는 근력 운동을 함께 할 때 더욱 효과가 커져 근육 합성이 더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자기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60kg짜리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6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60g이 필요하니까 두부 한 모가 300g이거든요. 두부를 2모를 먹거라. 또는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등심을 반 그릇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유는요, 우리가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는 거 말고 항상 먹는 삼시세끼 먹는 밥, 그 다음에 삼시세끼 먹는 채소 반찬, 하다못해 김치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소와 곡류로 들어오는 단백질이 다행히도 하루에 20g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 반찬으로 나머지 40g을 채워 먹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40g은 어떻게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음식 샘플 하나는 각각 8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이 단백질 샘플에 들어있는 이 음식 분량만큼을 하루에 4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일단 몸에 좋은 생선은 보통 요만큼의 8g이 들어있습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8g의 단백질이 들어옵니다. 멸치 좋아하시죠? 멸치는 나름 등푸른 생선입니다. 요 멸치는 한 3분의 1컵 정도 되는 요 정도의 양이 8g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계란 하나, 대략 한 55g인데요. 이 안에도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되게 두려워하면서 먹는 게 바로 햄, 베이컨, 소세지 이런인데요. 이런 식품들도 사실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갈비를 잘 끊어서 드시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좋은 단백질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햄은 요 정도가 8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베이컨은 한 요 정도가 8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두부는 육류만큼 단백질이 들어있지는 않아서 요 고기 양의 한 2배 정도, 80g 정도 드셔야 8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단백질 식품을요, 요만큼의 양을 하루에 4번 내지 5번 정도 드셔야 됩니다. 고기를 먹는다면 한 끼에 어느 정도를 먹어야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요 정도 한 팩 포장이 돼서 오면은 한 3분의 1 정도 드시거나 반 정도 드시면 되는데, 가늠하기 어려우시면은 보통 자기 손바닥에 손가락 빼고 손바닥 정도 크기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이만큼이 한 끼에 먹으면 좋은 고기 양인데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정말 끼니 한 번 먹는 거는 쉬워요. 근데 매 끼니에 일주일에 7, 7일을 다 이렇게 계속해서 먹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꼭 고기가 아니더라도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쌓아두면 연금처럼 든든한 근육. 지금 근육연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다시 업. 자, 3개. 업. 후. 호흡 들어가시고 코로. 투자하세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근육 부자 좋아해요. 몸짱 청춘 강현숙 씨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소개합니다. 사실 걷기 운동하는 거는 남사스럽게 생각 안 하시는데, 아직도 근력 운동을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잖지 못하고 남사스럽고 내 일이 아니고 저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내 근육량을 지켜주고요. 내 근육량을 지켜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료비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